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에 샀는데 6천만 원 됐다. 이거 거의 뭐 1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죠. 6천만 원에 샀는데 6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지금 거의 리버스 되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특별히 상가 부분은 거의 뭐 유령 상가라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뭐 뚝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가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시흥 백오동에 위치한 한 근린상가 6,250만 원에 최근 낙찰이 됐는데요. 여기 백오 신도시 중심 상권 외곽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 1층 상가였는데, 가격이 그래도 나름 뭐 상당히 비쌌어요. 105치고는 상가가 6억 3,700만 원이면 굉장히 좀 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유찰되면서, 왜?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7차례 유찰 거듭하면서 최저 매각 가격이 5,200만 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섰는데 9.8%, 그러니까 감정가의 거의 뭐 10%도 안 되는 그 이하로 6,25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1차에서는 뭐 6억 3천에 나왔다가 유찰됐고, 당연히 3차까지 뭐 3억으로 반토막이 딱 났죠. 그래도 뭐 이 수순에서 좀 건졌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위안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점점 뭐 내려가면서 2억대, 1억대, 그리고 결국 1억대가 깨져버리고 7차에서 7천만 원 내려갔다가 8차에서 겨우 뭐 5,200만 원, 결국 매각은 6천만 원대로 해가지고 9.81% 정도로 이 낙찰이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 뭐 상가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주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거북섬 일대, 지금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육성 중이었는데, 이 일대에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일단 상가 하나 잡게 된다면 뭐 인생 뜯어 고칠 수 있다, 인생 로또 맞는다 등등의 아주 뭐 사탕 발린 같은 말들을 통해서 여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6억 상가를 영끌을 해서 받았는데 경매에서 3억에 낙찰돼 버리는 그런 참 어이없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40대 어느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딸과 지분을 반씩 나눠서 공동 명의로 16평, 13평짜리 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뭐 각각 9억 원, 7억 원으로 받았겠죠. 10% 9천만 원, 7천만 원 계약금 내고, 중도금 잔금은 2022년 건물이 완공된 후에, 여기가 좀 뼈저리다, 대출받아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나름 계산이 있었겠죠. 임대료로 나오는 그 수익을 가지고 대출 이자 감당하고 차곡차곡 그 현금으로 바꿔지는 그런 어떤 임대 수익을 가지고 빚을 갚겠다라는 계산이 섰는데, 이거 완전히 파리넬리가 된 겁니다. 거의 그냥 장사가 안 되다시피 하고, 심지어 뭐 세입자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거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이 두 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이 뼈아픈 실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부동산 투자가 점점 이런 식으로 대출 통해서 대담하게 투기화되는 어떤 이 전형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대출이 부추기는 유혹, 그러니까 대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지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지역 그 포지션도, 내가 여기 잡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적인 안정적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쉽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산 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오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인생 괴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맷돌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맷돌을 매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생사가 오고 갈 수 있는 이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순 이 상가 부동산의 전조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들이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6억 상가가 6천만 원 되는 것처럼 10억 넘는 아파트 내가 온갖 대출 다 받아가지고 깃발 딱 꽂았는데 이후에 시장의 냉정한 가치 평가가 1억대 밖에 안 된다면 이거 뭐 개거품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산 시장의 붕괴는 결국 이제
지금 시대는 시장 가치 그대로 평가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증시시장, 지금 미국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대부분 아주 냉엄한 어떤 시장의 심리와 그리고 전망에 따라서 지금 주식 종목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주식 종목들이 다 반토막 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냉엄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아파트 자체가 지금 부채에 완전히 물려 있고 냉정하게 시장 가치로 보자면 이 빚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거꾸로 빚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자기 자본이 묻혀있는 부동산이라면 충분히 어떤 이 자산 가치로서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게 완전히 반대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면 완전히 한 방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일본의 2배가 넘는 집값은 정상궤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계의 자본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그런 전조현상을 계속 시그널로 흘려주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만 뭐 이거 완전히 뭐 벚꽃 엔딩이 언제 엔딩으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뭔가 우상향의 벚꽃을 만발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경기권 아파트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전고점 대비 뭐 40%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0% 이상 나락가는 곳도 많고요. 대표적인 곳이 백옥과 평택, 회생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붙을 정도로 경기도 외곽지구는 상당히 집값 추이가 굉장히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옥 중흥이 뭐 46%, 평택 레이크 프로지오가 43% 정도 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가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정 신도시가 그래도 좀 버티는 이유가 뭐 올해 운정역 GTX-A가 이 개통이 또 되면 이 강남까지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뭐 하락폭 20%에서 30%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 외곽도시 뭐 백옥과 뭐 평택 같은 경우는 이런 또 호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백옥 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센트로하임 같은 경우 최고가 8억 정도, 거의 9억 가까웠죠. 지금 5억 정도로 좀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시흥 백옥 SKB 역시도 최고가 9억에서 거의 10억이죠. 9억 9,500이니까 6억 선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6억 7천 나왔는데 직거래가 그대로 선행지표가 돼서 실제 정상적인 거래도 6억 5천 정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시흥 백옥 C1, 호반 서밋 플레이스 역시도 뭐 최고가 10억에서 6억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40% 이상, 50%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추세로 집값이 하향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대주 피오레 2단지 여기는 뭐 어마무시합니다. 2025년 3월 1일 최근에 거래가가 나왔죠. 최고가가 14억 9천, 거의 15억 된 아파트인데 이게 거의 뭐 6억까지 떨어지는 지금 거래가 나왔습니다. 3월 1일 6억 5천. 이전에는 5억까지도 나왔었는데 이게 가격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15억 아파트 뭐 5, 6억에 팔아도 안 산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5, 6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계속적인 경기권 아파트의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미 경기권은 반토막 이상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서울 상승세로 이 경기권, 인천권, 수도권 아파트 하락세가 베일로 딱 가려져 있는데 이제 토호제 재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강남 상구도 거래량 완전히 죽었어. 그리고 거래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 어느 동서남북을 살펴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기권 초토화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쓰나미처럼 지금 미국 변수와 함께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반기 무섭게 집값은 자산시장의 대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변수 중에 지금 미국 국채 부분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국채 경쟁력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네, 계속 관세 장벽을 터무니없이 높게 키워나가고 있고 중국은 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국한테 대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 인식됐던 미국 국채에서 사람들이 설설 손절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주식시장이 붕괴가 오히려 서학개미들한테는 또 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1조 원 비투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말 달리기를 해도 자기 자원 가지고 안 달려. 어떻게 쓰든 소방호수 끌어와가지고 그냥 남의 자금 끌어와서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자본시장에서 미국 증시는 2, 3개월 안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반면에 한국 부동산은 반대로 꺾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우회로를 틀어가지고 지금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비투하면서까지 지금 자본을 때려붓고 있는데,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단기적으로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5대 은행 신용대출 증가폭 보세요. 계속적으로 지금 뭐 우상향, 용의 비상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죠. 고스란히 한국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대출 금리는 거의 뭐 15%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카드 대출 금리는 고스란히 주담대 금리의 선행 지표가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15%까지 올라간다는 건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다시 견인해서 뭐 들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와 또 병행해서 달러가 살짝 내려앉는 그런 분위기인데, 달러 인덱스가 거의 뭐 104, 105까지 치솟다가 9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환율이거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내려왔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환시장에서는 이 달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뭐 경제 전반이 안 좋으니까 누가 기름 뭐 빼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유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달러가 여전히 강세라는 어떤 그런 지점에 딱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환율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어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뭐 강세로 가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앉는 분위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뭐 초강세 때는 무조건 달러였는데, 이제 선택지가 뭐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죠. 유로화, 독일 국채까지 뭐 지금 문어발식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의 변수가 상당 부분 불안정성을 더해가기 때문에 뭐 전후좌우로 새로운 피난처를 찾는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뭐 안전자산 금 아닙니까? 지금 KRX 금시장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1.47%까지 오르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을 합니다. 한국에서 유독 조금 더 높아, 다른 어떤 세계인 기준보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진입할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골드는 안전자산이 되겠죠. 근데 공포심리라는 건 여전히 제어가 안 됩니다. 트럼프의 어떤 지금 이 공포심리는 어디 하나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 데이터 제외하고 뭐 관세, 그리고 뭐 지출 억제, 그리고 뭐 추방 등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 요소들이 뭐 경기 후퇴나 인플레이션을 이끌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아직 구체적인 어떤 경제 지표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잠재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기반에 깔려있는 이 공포 지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상은 상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 같고, 특별히 자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에 울고 있는 이 코카콜라, 펩시를 보세요. 지금 펩시는 지금 들여오는 곳이 지금 농축액이 아일랜드에서 들여오죠. 아일랜드는 관세 10% 쳐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펩시가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코카콜라는 애틀란타에 농축액이 주로 이렇게 공급원을 두고 있어서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아. 그래서 가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펩시가 이길 것이냐, 코카콜라가 이길 것이냐. 펩시가 상당히 강세로 지금 치고 올라왔었는데 관세 때문에 지금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둘의 경쟁이 굉장히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관세 부분 때문에 콜라 값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 뭐 거의 센터 까이는 거고, 지금 나스닥 100 선물이 오늘도 마이너스 0.85%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이 내려앉게 되면 트럼프 역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고, 중국 역시도 지금 상당히 이 협상 테이블에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버티기도 좀 한계에 봉착을 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5월 되면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마 B2 해가지고 미국 증시로 때려 넣은 사람들 굉장히 지금 마음 졸이고 있을 건데, 부동산 시장보다는 그래도 전망이 밝다.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한 5월, 6월 정도 되면 다시 증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무리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억지로 레버리지 해가지고 뭔가 좀 2배, 3배 수익을 올리겠다. 그건 좀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 보세요. 지금 워렌 버핏은 머스크가 16조 날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벌고 있잖아. 왜 투자에 귀재가 될까? 그만큼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주식 다 정리하고 현금화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의 현인이라는 말을 충분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주식을 현금화하고 또 단기 국채 투자하면서 황금성을 굉장히 높였었는데, 아무튼 이와 반대로 머스크는 지금 16조 원이 눈앞에서 증발됐으니까 눈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커버거 메타 회장도 23조 날라갔고,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역시도 엄청난 손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벌들은 자기 먹거리는 챙긴다. 저커버거는 트럼프 정권 시작되자마자 1조 4천억 미리 팔아버렸습니다. 뉴욕 증시. 그냥 기가 막히게 움직이죠. 그래서 아무리 손해를 봤어도 내 몫은 챙긴다는 그런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진 것 같은데, 뚜렷한 지금 선제적 움직임을 주목하고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부동산 시장 역시도 이제 황금성이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후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개미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점으로의 진입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고, 아무튼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타이밍 싸움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미국 증시는 일단 기업력이 딱 버텨주니까, 근데 한국 자산은 부채로 딱 물려 있어가지고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헬리오시티 아파트 시장의 풍향계 아닙니까? 27억에서 25억, 2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토제 재지정된 때가 3월 24일인데 딱 그 기점을 해서 한 건의 거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 좀 심상치가 않죠. 송파구 거래 보세요. 11건, 강남구 8건, 그리고 서초구 거의 없습니다. 빵건입니다. 빵건. 그 정도로 지금 강남 상구의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거래 회전량이 많은 노원구는 95건. 여기도 굉장히 거래량이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토제 재지정으로 풍선 효과가 차단돼서 쭉 내려오는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더 지하실로 내려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미국 변수가 너무나 커요.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타이밍 싸움입니다. 누가 빨리 움직이느냐, 그리고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극과 극의 대결 양상으로 갈 것이 분명한데, 불확실성은 오히려 무주택자에게, 1주택자에게는 균열 상태에서 기회라는 틈을 분명히 줄 것으로 보이니까 잘 들여다 보시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미국 변수가 굉장히 지금 큰 상태인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상가 쪽이 지금 거의 개박살 나고 있죠. 6억 상가가 6천만 원 되고, 16억 상가가 3억에 팔리고, 경매로 넘어가는 그 수순들을 보면 정말 아찔아찔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아무튼 거의 10분의 1 토막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움직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